안녕하세요. 소호쿨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의 야담집 김운총화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김운총화를 포함한 조선 후기 야담집을 우리말로 옮겨 발간한 북의 국문학자 김세민 선생의 책 제목은 내시의 아내입니다. 오늘 소개 올릴 꼭지는 10년 쌓은 공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경기도 여주 땅에 김생이라는 유생이 살고 있었다. 살림이 구차하여 매번 남의 신세를 졌으나 인품과 학문이 모두 뛰어났다. 세 아들에게 부지런히 학문을 닦게 하고는 자기는 친지들에게 다니며 양식을 구워다 끼니를 이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의 훌륭한 성품에 끌려 그가 올 적마다 친절히 대하며 양식을 넉넉히 주곤 하였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던 어느 날 김생 부부는 그만 돌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세 아들은 밤낮으로 통곡하던 끝에 간신히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겨우 장례를 치렀다. 3년상을 마치고 나니 집안 살림은 더욱 말이 아니었다. 둘째 아들 김홍이 형과 아우에게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지금까지 우리 형제가 다행히 굶어 죽지 않은 것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인심을 얻어 사람들이 양식을 보태주었기 때문이요. 지금 3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아버님의 덕을 볼 수도 없게 되었어. 그렇다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요.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가 제가끔 무슨 일이든 해야 할까 보. 형이 말하였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해온 일이란 글 읽는 것뿐 아닌가. 농사나 장사를 했으면 좋으련만 어디서 돈을 마련할 데도 없거니와. 세상 물정도 모르는 처지에 그 일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주림을 참고 과거 공부를 계속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사람의 소견이란 제각기 다르니 저 좋을 대로 합시다. 세 형제가 모두 글만 읽다가는 뜻을 이루기 전에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형님과 동생은 모두 몸이 약하니 하던 공부나 계속하시오. 나는 10년을 기한으로 온 힘을 다하여 재산을 늘려보겠소. 그래서 뒷날 우리 형제가 생활할 미천을 마련해 놓겠소. 오늘부터 살림을 정리해 형수와 재수는 친정으로 임시 돌려보냅시다. 형님은 아우와 함께 절집으로 가서 밥을 얻어먹으며 하던 공부를 계속하시오. 10년 뒤에 다시 만납시다. 물려받은 재산은 집터와 보리밭 세마지기 그리고 여종 하나뿐이외다. 이것은 가문의 전 재산이니 뒷날 마땅히 도로 들여놓을 테지만 지금은 내가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재산을 늘려볼 작정이요. 그날로 세 형제는 눈물을 뿌리며 헤어지고 형수와 재수는 각기 친정으로 갔다. 형과 아우를 산으로 보내고 난 그날 밤 김홍은 아내를 불러앉히고는 앞으로의 10년 계획을 털어놓고 10년 동안 친정에 가 있을 것인가 아니면 모진 고생을 하더라도 같이 있을 것인가를 물었다.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울며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피력하였다.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물건과 몸에 지니고 있던 귀중품들을 모조리 팔아서 열량 가웃되는 돈을 장만하였다. 그 해는 마침 목화가 풍년이었다. 그 돈으로 미역을 싸서 등에 짊어지고는 전날 부친이 다니며 양식을 얻어오던 집들을 두루 돌아다니며 그 자리에서 목화로 값을 쳐서 달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겨 군말 없이 목화를 넉넉히 주었다. 그렇게 모은 목화가 거의 100근이나 되자 아내더러 밤낮으로 길쌈질을 하게 하고는 김홍은 그 무명을 내다 팔았다. 김홍은 귀리한 섬을 사서는 날마다 죽을 쑤어 자기는 처와 반 그릇씩 나누어 먹고 여종에게는 한 그릇씩 주며 말하였다. 우리 부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귀리죽만 먹고 살 예정이다. 정, 배고픔을 참기 힘들면 나가도 좋다. 너를 탓하지는 않겠다. 여종이 울며 말하였다. 주인 어른과 마님은 반 그릇씩 자시고 저는 한 그릇씩 먹는 터에 어찌 감히 배고프다고 하겠습니까? 굶어 죽더라도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여종은 주인 댁과 함께 무명나이를 부지런히 하였다. 김홍은 자리도였고 집신도 삼았다.
세 사람 모두 밤에도 일손을 놓을 줄 몰랐다. 혹 옛날 동무가 찾아오면 기몽이 웃으며 말했다. 친구야, 지금은 내가 인사를 차릴 경황이 없으니 10년 뒤에 만나자. 이렇게 3, 4년이 지나자 재산이 점점 늘었다. 마침 집 근처에 논 12마지기와 반 몇 날가리를 팔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기몽은 돈을 모아 그것을 사들였다. 봄이 와서 농사철이 되자 기몽은 혼잣말을 했다. 많지도 않은 논밭을 다루는데 무슨 품을 사겠는가. 내 오금을 놀려 하느니만 못하겠다. 그런데 농사 지을 줄을 모르니 그게 탈이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몽은 국리 끝에 이웃 마을에 늙은 농사꾼을 청에다가 술과 음식을 잘 차려 대접한 다음 언덕 위에 앉혔다. 그런 다음 손수 보습을 잡고는 늙은 농사꾼이 가르치는 대로 이랑을 만들고 씨를 뿌렸다. 밭을 갈고 김을 매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서너 배는 더 품을 들이니 가을에 가서 수확도 자연 남의 곱절이나 되었다. 밭에는 담배를 심었다. 그의 날이 몹시 가물었는데 기몽은 수십 리 떨어진 강에까지 가서 물을 길어다가 아침 저녁으로 주었다. 온 마을의 다른 담배는 다 말라 죽었지만 기몽의 밭에서는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니 서울 장사치들이 수백 금을 주고 미리 사자고 덤볐다. 두 벌째 잎을 거두어 들일 때부터는 값이 더 버쩍 올랐다. 그의 담배 농사에서 얻은 이득이 물경 400냥이나 되었다. 이렇게 5, 6년이 지나자 재산이 점점 불어나 노젓가리가 4, 500개나 되고 백리 안팎의 논밭이 모두 기몽의 것이 되었다. 그러나 먹고 입는 것은 그전이나 마찬가지였다. 형과 아우가 산에서 한 번 내려온 적이 있었다. 기몽의 아내는 그때 처음으로 하얀 쌀밥 3그릇을 정성을 다해 지어 올렸다. 기몽은 대뜸 눈을 부릅뜨고 화를 내며 밥그릇을 도로내가고 죽을 끓여 오게 하였다. 형이 놓아여 동생을 꾸짖었다. 재산이 이처럼 넉넉한데 내게 밥 한 그릇 먹이지 못하겠단 말이냐? 나는 10년이 되기 전에는 밥을 지어 먹지 않기로 마음을 다졌어. 그러니 형님은 10년 뒤에야 내 집밥을 차실 수 있을 것이요. 형님이 아무리 노한데도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겠소. 화가 난 형은 새로 끓여온 귀리죽을 그대로 둔 채 도로 산으로 올라가고 말았다. 다음 해봄 형과 아우는 진사시험에 합격하였다. 기몽은 한양으로 올라가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주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면 광대들을 앞세우고 풍악을 울리는 법이다. 기몽은 집에 이르자 광대들을 불러서 말했다. 우리 형제가 오늘 비록 진사시험에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큰 과거 시험이 아직 남아있으니 다시 산으로 올라가 공부를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잔치는 여기서 끝내자. 기몽은 광대들에게 돈을 주어 보낸 다음 형에게 말하였다. 아직 10년이 차지 않았으니 산으로 올라갔다가 기한이 찬 뒤에 내려와야 할 것입니다. 기몽은 그날로 형과 동생을 산으로 올려보냈다. 10년 기한이 되자 기몽은 어느덧 만석꾼이 되었다. 비로소 품질 좋은 비단으로 남자 옷과 여자 옷 두 벌을 새로 지었다. 형수와 제수의 집으로 새 비단 옷을 가마와 함께 보내어 약속한 날에 데려오게 하고 또 산에도 보내어 형과 아우를 맞아오게 하였다. 세 형제가 한데 모여 산 지 며칠 지난 뒤 기몽이 형에게 말하였다. 이 집은 너무 좁아 무릎도 제대로 펼 수 없어. 내가 지어놓은 집이 있으니 그리로 갑시다. 세 형제가 같이 면리를 가니 산 아래 탁 트인 들판이 있고 그 가운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보였다. 앞에 긴 행랑에는 종들과 마소들이 꽉 차 있었고 가운데 안채는 세 칸으로 되어 있었다. 바깥사랑채는 통칸으로 만든 방인데 매우 널찍하였다. 안 식구들은 각기 안채를 한 칸씩 차지하고 세 형제는 널찍한 사랑채에서 한데 어울려 살기로 하였다. 형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이게 누구네 집인데 이렇게 굉장하냐? 이 집은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내가 마련해 놓은 것이외다. 말을 마치자 기몽은 종들을 시켜 나무개장 4-4개를 앞으로 가져오게 하였다. 이것은 토지 문서 괴짝이요. 이제부터는 이것을 우리가 골고루 나누어 가지도록 합시다. 가산이 이렇게 느는 데는 나보다 아내가 더 고생했소. 그러니
함께 고생한 아내의 수고를 갚아주지 않을 수가 없어. 김홍의 철을 포함하여 네 사람이 사등분하여 나누어 가졌다. 그날 저녁 김홍은 아내와 의논 끝에 여종을 불렀다. 눈앞에서 노비문서를 불태우고 오신마지기 논문서를 주며 독립하라고 하자 여종이 엎드려 울며 말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는 것은 저도 좋습니다. 논 50마지기 주시는 것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태울만 하고 받을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가시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서방님과 마나님 옆에서 평생 살고 싶습니다. 아내와 의논 끝에 그러라고 한 다음 친동기간처럼 같이 살았다. 이날부터 입고 먹는 것을 풍성하게 하고 가난한 이웃들과 친척들에게도 적당히 재산을 나누어 주니 사람들이 모두 칭송하였다. 하루는 김홍이 느닷없이 눈물을 떨어뜨리며 슬퍼하기에 괴이하게 생각한 형이 그 까닭을 물었다. 의식 걱정도 하지 않고 정승 부럽지 않게 사는 터에 무슨 부족한 일이 있어 내가 그러느냐? 형과 아우는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들었었건만 나는 매일 흙과 씨름하다 보니 무지렁이가 되었소 그려. 돌아가신 아버님이 어찌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겠소. 그러니 내 마음이 아프지 않을 리 있어. 한창 나이가 다 지난 지금에 와서 새삼 다시 공부할 수는 없으니 차라리 붓을 던지고 무예나 닦을까 하오. 김홍은 그날부터 활을 마련해서 활쏘기를 익혔다. 그러더니 몇 해 뒤에는 무과 시험에 합격하였다. 한양에 올라가서는 내직에 임명되었다가 차차 품계가 오르더니 끝내는 황해도 안학군수로 임명되기에 이르렀다. 부임 날짜까지 정한 참인데 갑자기 아내가 병으로 죽었다. 김홍은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였다. 이미 나는 부모를 여의어 아무리 벼슬을 한 대자 효도를 할 수 없는 처지였다. 그래도 부임하려 한 것은 부족한 나와 사느라고 일생 고생한 늙은 조강지처를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주려는 생각에서였다. 이제 기뻐할 아내도 없는데 그까짓 벼슬은 해서 무얼 하겠느냐. 김홍은 그 길로 사임하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세장가 들기를 권했으나 물리치고 호라비로 살다가 천수를 다하고 아내 곁에 묻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유생은 유학, 즉 성리학을 공부하는 선비를 말합니다. 가웃은 앞말이 가리키는 단위에 그 절반 정도를 더 보태는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예를 들어 한자가웃은 한자 반 정도를 의미합니다. 귀리는 벽과의 한 해 또는 두 해 살이풀입니다. 열매는 식용하거나 가축의 먹이로 쓰며 산지에 심어 가꿉니다. 길쌈은 씨를 내어 옷감을 짜는 모든 일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무명나이는 물레로 씨를 뽑아 배틀로 무명을 짜는 일을 말한다고 하는군요. 요즘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 같습니다. 자리는 앉거나 누울 수 있도록 바닥에 까는 물건입니다. 주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며 왕골등으로 짜서 만듭니다. 날가리는 소를 데리고 하룻낮 동안에 갈 수 있는 밭의 넓이입니다. 오금은 무릎에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입니다. 수족 또는 걸음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보습은 가래 따위 농기구의 술바닥에 끼우는 넓적한 삽 모양의 쇠조각입니다. 농기구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물경은 놀랍게도라는 의미입니다. 노젓가리는 들 같은 곳에 수북이 쌓아둔 곡식더미라고 합니다. 조강지처는 지게미와 쌀겨로 끼니를 이을 때의 아내라는 뜻으로 몹시 가난할 때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를 이르는 말입니다. 참고문헌 및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기문총화 원본을 참고했습니다. 조선 후기 인물인 인매외에 여러분이 집필한 야담집을 북한의 국문학자 김세민 선생이 옮기고 이름 붙인 책 내시의 아내를 기본 텍스트로 했습니다. 내시의 아내는 기회가 닿는 대로 여러분이 꼭 한번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무척 재미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우리 민중의 삶을 엿볼 드물고 좋은 기회를 여러분과 같이 누렸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한국민속 대백과사전, 그리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충북 청원군에 있는 문희문화재단지의 염합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구본준 기자의 100칸 넘는 조선 살림집의 비밀은 족제비에서 사진 몇 점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신윤복, 김준곤, 김득신, 성엽, 안중식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코리아 브랜드의 한국 여인의 맵시를 살려준 장신구와 네이버 블로그, 꼼꼼하고 친절한 쌤의 집에서 간단하고 고소한 귀리죽 만들기도 빌렸습니다. 또 1238F, 핀터레스트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도 빌렸습니다. 소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오전 10시에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